안녕하십니까. 71회 수정본입니다. 미국의 대중국 전략의 모든 것이 담겨져 있는 미 국방정보부 보고서. 오늘 트럼프는 인도를 방문했습니다. 인도 패시픽 전략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이 서플라이 체인 공급망을 뜯어서 옮겨야 될 지점을 미국이 인도로 선택한 것 같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입니다. 그리고 모리 총리는 무려 10만 명의 국민을 동원해서 환영하고 있습니다. President Trump got a warm welcome in India as he arrived for a maiden two-day trip. Namaste. Namaste. America loves India. America respects India. And America will always be faithful and loyal friends to the Indian people. Prime Minister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트럼프는 인도와 굳건하게 손을 잡았습니다. 인도 패시픽 전략의 가장 중요한 동반자입니다. 즉 지금까지 이 중국이 했던 역할, 이 생산 기지의 역할을 이제 앞으로 상당 부분 인도로 옮겨가게 될 것입니다. 인도가 그 위치를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인도는 이 인도양 방어, 중국 해군이 인도양으로 들어오는 것을 미국과 함께 저지할 것입니다.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은 이미 미 국방정보부 보고서에 다 기록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제가 12월에 만들었던 것을 좀 수정해서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편은 언제 봐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벌어질 이 미국의 동아시아 전략에 모든 것이 담겨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인도랑 손을 잡는 것, 그리고 일본을 군사 강국으로 키우는 것, 그리고 대만의 주권을, 독립국가로서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이 홍콩의 자치권을 수호하는 것, 그리고 남진해에서 이 중국의 군사기지를 철거시키는 것, 그리고 북한의 해방도 포함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1단계 무역협정이 타결된 지금 우한 폐렴이라는 특별한 카드를 쥐게 된 트럼프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혼란스러운 트럼프의 언행 속에 감추어진 대중국 전략의 핵심은 단지 미국 국익의 극대화만이 아닙니다. 미국은 이 중국을 단순한 경쟁자로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적, 그리고 무너뜨려야 할 악의 세력으로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 미국의 향후 전략은 두말할 필요 없이 중국을 꺾어서 굴복시키는 것입니다. 중국을 굴복시킨다는 것은 북한을 굴복시키는 것이며 인권과 자유, 민주주의를 아시아에 확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진정한 목적은 중국을 단지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중국을 디피트하는 것입니다. 이 트럼프의 대중국 전략은 이 미국 국방정보부 Defense Intelligence Agency의 2019년도 내부 보고를 그대로 따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대중국 정책이 이 보고서와 대부분 일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다 그렇게 진행되어 왔고 또 앞으로도 그렇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2019년도 7월 앤더스 코어가 예일 학석사, 하버드 박사 출신인데요. 미 국방정보부 아시아 파트에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주로 동경에서 근무했었는데요. 이 앤더스 코어가 2019년도 7월에 대중에 공개했습니다.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트럼프 정책의 향후 청사진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을 무너뜨리는 5가지 전략. 1989년 이 중국이 천안문 광장에서 이 민주주의 시위를 막기 위해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학살한 이후 중국은 강력하고 중앙 집권적인 국가로 성장했습니다. 구매력 기준으로 purchasing power죠. 이 중국의 GDP는 24.5 트릴리언 달러, 미국은 구매력 기준입니다. 약 20.5 트릴리언 달러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중국이 물가가 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매력 기준으로 판단한 겁니다. 시진핑 한 사람이 중국 경제의 대부분을 통제하고 있으며 현재 영구 집권의 길도 터놓았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경제의 일부만을 통제할 수 있으며 추가로 4년을 통치하려면 내년에 반드시 재선이 되어야 합니다. 경제 성장에 따라 중국의 군비 역시 증가했는데 2008년도 대비 현재 3배로 증가했습니다. 군사 정치 분석가들에 따르면 남중국 해와 주변 지역에 있는 중국의 군사력은 이미 그 지역의 미군과 비슷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중국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점점 더 밀어내려는 압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30년 뒤면 중국의 전체 군사력이 이 미국의 군사력을 따라잡는 상황을 연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 미국이 아무래도 이제 중국의 팽창을 저지하기가 힘든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중국의 행동은 명확합니다. 영구적으로 세계를 중국의 뜻에 의해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떠한 가치나 원칙도 존재하지 않고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의 이익만을 수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중국은 악의 제국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세계의 무대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락하면서 이 세계는 중국이 민주주의로 변화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 공산당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세계를 변화시키려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이 우리의 정치 및 경제에 침투하여 우리를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중국이 가장 강력한 국가로 올라감에 따라서 다른 국가들이 도미노처럼 중국의 영향력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중국의 영향력과 이에 굴복하는 국가들이 급증함에 따라 미국은 신속히 전략을 바꿔야 합니다. 자유, 민주주의 및 인권을 수호하고 동맹국가 그리고 잠재적 동맹국이 이 중국의 정치, 경제 영향권에 빨려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올바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미국은 중국에 대한 공격적인 전략을 제시하고 다른 나라들에게 중국의 위험성과 반인륜성을 깨닫게 해야 합니다. 미국은 중국을 경쟁자, 컴피티터로 부르는 것을 넘어서 적대적 세력, adversary 또는 적 enemy로 정의하는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그리고 적에 대한 전략은 적을 무너뜨리는 defeat 전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대중정책에서 보다 정확히 적을 규정하면 적은 중국 공산당 Chinese Communist Party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CCP라 부르겠습니다. CCP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미국은 다음과 같은 5가지 전략을 채택해야 합니다. 1번 방어 전략, defend 하는 거지요. 2번 동맹 전략, ally입니다. 3번 고립 전략, containment입니다. 고립하고 봉쇄하는 것. 4번 분할 전략, divide 하는 겁니다. 그리고 5번째 민주화 전략, 중국을 민주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5가지 전략은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중복되어 있습니다만 중국 공산당에 대한 이 명확한 공격적 전략의 본체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 전략은 세계에서 미국만 수립한 전략이나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만간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존중하는 우방국들도 이 전략에 참가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제 각각의 전략들을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방어 전략, defend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의 영향력으로부터 미국 내부의 민주주의를 수호해야 합니다. 중국에서 이 사업을 하는 자들, 이 자들이 미국 내부의 이 선거에 돈으로 개입하거나 정치인의 이권과 돈을 제공하는 로비를 통해서 행정부의 의사결정에 개입하는 행위를 근절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방위 산업 기반과 핵심 서플라이 체인을 해외, 특히 중국에 의존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국방 예산을 늘리고 동맹국 역시 국방 예산을 늘리도록 하여서 중국과의 경쟁에서 확고한 우위를 점하게 만들고 미국과 동맹국 전체의 국방력 증가를 중국이 이제 따라오다가 중국 경제가 몰락하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굴복하도록 계속 강압하면서 우리의 국방력도 동시에 강화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미국이 이 전략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토와 일본, 한국에 돈을 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국이 세계의 주도권, 이제 글로벌 헤게모니를 장악한다는 이런 사실을 동맹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게 실질적인 위협이며 자유민주주의 인권의 적이라는 사실을 주지시켜야 합니다. 중국 공산당은 모든 곳에서 이러한 가치들을 제거하고 말살하고 있으며 주변국에게서도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이런 행태를 멈추고 인권과 민주주의를 향한 최소한의 개혁을 시작할 때까지는 중국을 적으로 규정하고 공격해야 합니다. 그리고 2번째 동맹 전략입니다. ally입니다. 중국 공산당 CCP와 이제 인민해방군 PLA를 꺾기 위해서는 강력한 동맹국이 필요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이제 민주당 모두 공감하고 있습니다. 영국, 일본, 대만 같은 민주국가는 물론이고 또 러시아, 사우디, 베트남 같은 어떤 독재 국가와도 필요하다면 이 중국에 대항하는 군사 협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잠재적인 독재국의 경우 가장 강력한 위협인 이 중국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의 가치와는 좀 다른 관행을, 이 독재 국가들의 관행을 잠정적으로 이제 수용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이런 노력과 병행하면서 또 이들의 독재 시스템이 확산되는 것을 영리하게 통제해야 합니다. 이전 냉전 기간 동안 소비에트 연방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제 미국은 중국과 협력을 했었습니다. 1990년대 들어서 이제 러시아는 더 이상 실존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때, 즉 1989년 천안문 사태 직후 우리는 중국을 적대적으로 규정했었어야 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 이후에도 이제 지속적인 관용 정책을 이제 허용함에 따라서 중국은 성장했고, 현재 실질적인 경제 군사적 위협으로 성장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을 봉쇄하기 위해서 민주주의 동맹국과 이 독재적인 동맹국 모두를 필요로 합니다. 중국이랑 멀리 떨어져 있는 나토도 이 대중국 공세 전략을 천명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거 지난주에 했죠. 나토도 이제 중국에 대해서 공격적인 전략을 선택하기로 지난주에 선언했습니다. 하나씩 진행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 같은 국가도 미국의 보호를 원한다면 중립적인 스탠스를 확실히 포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중국과 약한 방위 동맹을 형성하는 이 파키스탄이나 기타 이제 중국 상하이 협력 기구들, SCO 회원국들도 방위 동맹을 중단하지 않을 경우 미국의 경제 제재에 직면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조만간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고 다른 국가들도 인정하도록 만들어서 중국과의 전선을 형성해야 합니다. 자, 조만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미국이 대만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할 것입니다. 자, 대만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중국과 군사 협력을 꾀하거나 이 중국의 경제개발 프로그램에 가입한 국가들에게 대해서는 확실한 불이익을 가하겠습니다. 무역 기회를 줄이고 안보 우산을 걷는 이런 위협을 가해야 합니다. 지금 문재인이 이런 짓을 하고 있죠. 조만간에 한국 경제가 힘들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 고립 전략 혹은 봉쇄 전략입니다. 컨테인먼트입니다. 아시아의 가장 책임 있는 동맹국 대만, 일본, 한국, 호주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서 각국 내부에 핵 억제력을 보유하게 만들어서 중국을 핵 봉쇄를 하는 것입니다. 즉 핵으로 중국을 둘러싸는 것입니다. 뉴클리어 컨테인먼트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중단거리 미사일을 갖다 놓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전술 핵폭탄을 갖다 놓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민주주의 동맹국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허용하지 않는다면 중국, 북한, 러시아, 이란을 포함한 이 독재적인 적국들만 핵무기를 보유하게 됩니다. 이러면은 이 자유세계대, 이 적대적 독재국가의 핵이 비대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심각한 위협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조만간에 대만, 일본, 한국, 호주에 미국이 이제 전술 핵폭탄을 갖다 놓게 될 것입니다. 중거리 핵미사일은 모르겠습니다. 협상용으로 남겨둘 수는 있고요. 이와 함께 경제적 이유 또는 인권을 구실로 경제 제재와 관세를 통해서 중국과 중국의 동맹국을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건 이미 하고 있습니다. 대중무역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관세를 통해서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생산을 하면은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내야 됩니다. 그래서 공장을 중국에서 뜯어서 동남아로 옮기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먹히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보고서에 나온 모든 일들이 실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혹은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는 결국 중국 경제를 약하게 만들 것이며 미국과 동맹의 안보 이익에 부합하게 됩니다. 그리고 경제와 군사 부문에 도움이 되는 이 핵심 기술을 차단해야 됩니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STEM이라 부르죠.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인데 이것을 공부하는 중국인 수를 줄이고 이거 실제로 했습니다. STEM을 지원하는 유학생들을 확 줄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기업과의 공동 기술 개발을 줄여야 합니다. 기술 이전에는 엄격한 제한을 가하는 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거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구글이 중국과 협력해서 인공지능 개발하는 것을 못하게 지금 미국이 손을 쓰고 있습니다. 자, 미국은 미군과 동맹국 군대를 중국에 보다 밀착시키는 전선을 만들어서 중국의 군사력이 감히 침범하지 못하는 레드라인을 그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만, 남중국해, 인도 히말리아 등 이런 곳에 이제 레드라인을 긋고 완충지대나 영토를 침범하면 즉시 경제 제재와 군사적 대응을 가할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방어 조치와 안보 보장은 입증된 동맹국에게만 제공해야 합니다. 인도, 필리핀, 베트남 같은 주변부 국가들은 먼저 중국과의 외교 관계를 명확히 하도록
이 돌이킬 수 없는 관계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 설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많이 넘어왔습니다. 이제 필리핀과 베트남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좀 지켜봅시다. 추가적으로 아프리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스리랑카, 그리고 그리스, 남중국해에서 이 중국의 군사기지와 항구를 철수시키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제한된 군사 충돌을 단호히 수행하여 레드라인의 준수 의지를 중국에 전달하고 미군의 힘을 체험하게 합니다. 아마 참교육을 시킬 것 같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다른 공군기지를 건설하지 못하도록 미군, 해군 또는 해안경비대를 필리핀의 이제 스카보르 쇼 섬에 배치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국 중국을 봉쇄하는 유일한 방법은 군사, 경제 등 모든 분야에서 충돌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단행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해군과 이제 해양 경비대의 연안 전투함이 얼마 전에 이제 싱가포르에 배치되었고, 그리고 필리핀에 배치될 예정입니다. 아마 조만간에 남진해해 안에 있는 이제 필리핀 영유권인 이제 스카보르 섬에 이걸 배치할 것 같습니다.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네 번째, 분할 전략입니다. 홍콩, 티베트, 신장에서 이 분리주의 운동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을 분열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미국은 대만의 독립과 주권을 인정하고 동맹국들이 동참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조만간에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명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만은 중국 내에서 유일한 민주적 정부라는 사실에 근거하여 유일하게 합법적인 중국 정부다라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 중국 공산당이 힘으로 인민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인권과 자유를 짓밟고 있기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 PRC는 불법 정부가 되는 것입니다. PRC는 유엔 총회 투표에서 이제 유엔에서 제거되어야 합니다. 뭐 이런 극단적인 주장까지 하는 거죠. 이와 같은 명분으로 대만의 독립과 주권의 인정을 확산시켜 나가야 합니다. 이런 공격을 통해서 중국 내부의 이 공산당과 자유를 갈망하는 중국인을 분리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민주화 전략. 북경의 반체제 인사를 지원하면서 중국의 민주화를 간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non-STEM 인문계 학생들은 이제 미국 유학을 지원하고 자유로운 정치와 역사를 배우게 한 후 중국으로 돌아가서 중국의 민주화의 싹을 뿌립니다. 중국을 민주화하고 분열시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분열하고 민주화시킬 수 없다면 최소한 중국이 국방비 지출을 내부 치안 유지로 돌리도록 하여서 민주화 가능한 지역의 독립을 지원하여서 중국을 흔들 수가 있습니다. 민주화는 이데올로기 전장으로서 미국은 분명 이제 중국 공산당에 비해서 우월한 명분을 가지고 있으며 그 점을 충분히 활용해야 합니다. 결론, 중국과 다양한 교류를 하는 사람들이나 기업, 국가들 중 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공격적 자세를 싫어하고 거부하는 친중 세력은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중국과의 교류를 할 때 다양한 형태의 불법과 부정, 인권 탄압이 발생하더라도 중국은 일종의 면책권을 줍니다. 이런 면책을 이유로 중국에 동조하여서 미국의 전략을 방해하는 자들이 곳곳에 존재합니다. 문재인 같은 놈이죠. 페이스북도 그렇고요. 현재 중국과 깊은 관계를 유지하는 국가로서는 러시아, 북한, 이란 등이 있습니다. 언제든지 중국의 품으로 뛰어들 준비가 되어 있는 나라는 파키스탄, 수단, 베트남입니다. 미국의 경우는 이 중국의 수입원이 있거나 중국의 기부금을 받는 사업가, 대학, 언론, 싱크탱크, 비영리 단체 네트워크 등의 친중 세력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습니다. 이 세력은 궁극적으로 미국 정치에 영향을 끼칩니다. 지금까지 중국에 대한 포용 정책은 실패했다는 것을 이제 인정해야 합니다. 미국과 동맹국의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서 공세적인 전략으로 급격한 전환을 수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머뭇거릴 경우 이 중국의 영향력은 이 가치 수호의 의지를 마비시키게 될 것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을 수호하기 위해서 군사적, 경제적 대응을 포함하는 이 5가지 전략을 채택한다면 분명히 미국은 어느 정도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위험 요인을 회피하기 위해서 중국의 팽창을 내버려 둔다면 궁극적으로 더 큰 대가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은 중국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해서 수동적인 대응만을 해오다가 미국과 동맹의 핵심 가치가 곳곳에서 훼손되는 것을 목격해 왔습니다. 중국은 영토뿐만 아니라 무역과 기술 등에서 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조건을 주변에 강요하고 이제 손쉽게 굴복시키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일단 미국의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군사 부문보다 경제 무역적 조치를 먼저 실행해야 합니다. 자, 트럼프가 이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경제 무역적 조치를 먼저 실행했습니다. 지금도 중국은 점점 더 중앙 집권화되고 있고 힘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국은 힘의 사용을 회피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현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자유를 미래 세대에 넘겨주기 위해서 이제는 단호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여기까지가 미 국방정보부 내부 보고서입니다. 올 초에 올렸는데 이제 대중에게는 7월에 공개되었습니다. 자, 트럼프는 이 보고서에 나온 것을 대부분 실행하고 있거나 또 앞으로 실행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편에 뵙도록 하겠습니다.